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입니다. 예, 국무위원님들 하루 종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원동력은 결국 과학 기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IMF가 닥쳐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어도 R&D 투자를 삭감한 적은 없었습니다. R&D는 우리의 미래 그리고 국민의 삶, 강대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을 결정지을 가장 강력한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오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권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들은, 역대 정부들은 과학의 발전, R&D 투자를 중심에 놓고 그것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실은 줄였던 적은 지난 정부 외에는 그 추세에 의해서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쭉 온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총리님께서도 윤석열 정권의 그 R&D 예산 폭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과학기술계는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6월 기준으로 전문 및 과학업 분야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38,5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 이전이 2023년 대비 30.4%나 급증한 숫자입니다. 청년 연구자들은 예산 삭감으로 원치 않는데도 연구를 이어가기 위해서 조국을 떠나서 해외로 가야만 했습니다. 과학기술 강국의 주춧돌인 기초연구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생애 기본 연구 과제는 폐지되었고 과제 수는 올해 1만 1,829건으로 3년 전 대비 23.1%나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집행 건수는 3년 전인 2021년도보다 42.9%나 급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산 삭감이 고작 윤석열의 카르텔이라는 말 한마디에 자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엄군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쳐들어왔을 당시 충격과 분노, 윤석열의 그 폭거를 과학기술계는 1년이나 먼저 더 빠르게 경험을 한 꼴입니다. 내란을 저지르기 전에 계엄에 대한 예행 연습이라도 한 것인가라는 분노가 아직도 과학기술계에 파다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총리님, 윤석열의 R&D 예산 삭감이 겉으로는 카르텔 타파, 비효율성 개선이라고 내걸었는데 정작 그렇게 말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공인했던 국가 우수 연구 사례들마저 예산 삭감의 칼질을 피하지 못했고 과학기술계는 말 그대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여기 사진 한번 보시죠. 매우 유명해진 사진입니다. 지난해 2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산실인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카이스트 졸업생이 R&D 예산을 복구하라고 외치자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를 들려서 강제로 끌려 나간 현장입니다. 그런데 R&D 예산 폭거 누구나 다 지금은 잘못이라고 인정합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는데 과학기술계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그 어떠한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예결위에서 반드시 과학기술계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그날 느꼈던 그 분노와 절망감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 누구도 진정성 있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은 저라도 사과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 상황을 지금 다시 사진을 보니까 그때 당시 일들이 생각나면서 저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그때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카이스트 학생들 그리고 과학계 연구자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회복이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R&D 예산만큼 진짜 성장을 위한 강력한 투자가 없습니다. R&D 예산이 기술을 만들고 투자를 이끌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키우고 나아가 국가의 생존까지 결정짓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강화되고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작금의 시대에 R&D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겠습니까? 생존까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의 지난해 R&D 예산 폭거로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교육부 등 주요 9개 부처에서 3만 172개의 계속과제 중에 무려 2만 2,563개의 연구 과제, 즉 전체의 75%에 달하는 과제가 예산 삭감을 당했습니다. 이 중 과기부가 담당하고 있는 기초연구 과제만 9,633건입니다. 중국이 첨단 기술 굴기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이 글로벌 기술의 선두주자를 유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화웨이도 R&D 투자의 3분의 1을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기초과학 연구 분야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특히 런 CEO는 기초연구가 없는 건 뿌리가 없는 것과 같다. 잎이 무성하고 번성해도 바람 한 번에 쓰러질 수 있다. 라고 했고 기초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거꾸로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래를 망쳐버린 정말 참담한 결과인데 이 즈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백영훈 장관님도 아마 답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정권이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의 역사를 뉴라이트 역사로 바꾸려고 한 것은 물론이고 현재의 삶을 무너뜨린 데 이어서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철저히 망가뜨린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뭐 R&D 투자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일 때는 굉장히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영훈 장관님 입장 말씀해 주시죠. 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과학기술계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지금 단순히 이제 복원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지금 연구개발 좀 투자를 늘려서 복원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의 망상 수준의 비합리성에 근거한 폭거에 R&D 예산을 심의하는 공직자들이 끝까지 저항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R&D 예산에 책임 있는 부처들의 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들은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께 충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1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천금 같은 시간인데 매일매일이 향후 10년, 20년, 30년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함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과학기술계에게 1년의 역행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과는 윤석열 정권과의 완전한 결별, 그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와 과기부의 대표자로서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과기계에 해주시겠습니까? 부총리님. 예, 저희 이재명 정부는 R&D 예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국가 성장 동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대 가장 R&D 예산을 늘림으로 인해서 우리 과기계가 과거의 어떤 그런 악몽에서 벗어나서 진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님, 앞서 총리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R&D 예산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국민 주권 정부의 진짜 성장은 전 정권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기초체력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렸는데 0%대 경제 성장률, 코로나19 대유행기를 제외하면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 아닙니까? 부총리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이 국정 기조를 전혀 변화시킬 생각이 없이 계엄이라는 경제 핵폭탄을 터뜨려서 대한민국을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권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국민 주권 정부를 국민께서 선택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잘못된 국정으로 완전히 잘못된 길에 접어들 뻔한 대한민국의 경로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방안들이 존재하겠지만 그중에서도 AI 그리고 첨단 기술을 뒷받침할 R&D 예산이 경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킬 추혁신 방법의 알파이자 오메가일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위기의 시대에 종자를 뿌리지 말고 가만히 손 놓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번 국민주권정부의 첫 R&D 예산이 35.3조, 올해
대비 19.3%나 늘어난, 그러니까 5.7조 원 늘어난 규모,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그 말장난식으로 만들었던 윤석열식 역대 최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사활을 건다는 의지로 R&D에 예산 투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실천을 했습니다. 네. R&D 예산이 가장 강력한 투자라는 국정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국민께 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훈 장관님, 이번에 R&D 예산, AI 첨단 기술, 인재 확보, 기초 연구까지 윤석열이 무너뜨린 모든 걸 복원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번 R&D 예산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께 주권 정부의 첫 R&D 예산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그 R&D 예산은 그 위축되고 이제 피폐해진 연구 현장의 이제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R&D 투자 시스템 통해서 안심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서 미래의 어떤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AI 대전환의 시대가 다가왔지만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은 첫째도 인재, 둘째도 인재입니다. 사람 없이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인재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과학, 기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력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이 한정적이다라고는 고민을 좀 해볼 수는 있는데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출연연 예산이 지금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30여 년간 대한민국 연구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억압해왔던 PBS 제도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대통령께서 공식화하셨습니다. 정말 그 어떤 정권에서도 하지 못했던 특단의 대책입니다. 하지만 정작 출연연들의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 개선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님, 네. 출연연들의 경우에 민간 대비 보수 수준이 현저히 낮은 점이 인재를 확보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라고 듣고 있는데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PBS 제도를 폐지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수탁 사업의 인건비 전환 등으로 인해서 일단 1차적으로 좀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연구 성과가 높은 그 연구자에 대해서는 사업비에서라도 인건비를 좀 돌려서 쓸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좀 어떤 그 전체적인 재원 상황을 보면서 최대한 하여튼 이분들의 어떤 그 사기 악량을 위한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적인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기술이 기업으로, 산업으로 연결되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그 과실을 연구자들이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의 선두주자였던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까지 모두 벤처 스타트업에서 출발했습니다. AI 스푸트니크 모먼트라고 생각하고 있는 딥시크도 벤처 스타트업이지 않습니까? 벤처 스타트업 딥테크 기업의 창업을 독려하고 세제 혜택,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성장을 견인한다면 그리고 인재를 확보하고 경제도 견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벤처 스타트업들이 그 제대로 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 모태 펀드 또는 그 국민 성장 펀드에서 최대한 좀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벤처 스타트업에서도 아주 그 엄청난 글로벌 대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성숙 중기부 장관님, 네, 현장 기업인 출신 장관님으로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거랑 부총님 말씀하신 거에 적극 동의합니다. 와서 그 중소 벤처기업들 R&D 예산이 중간에 그 사업이 중단된 걸 보고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업의 1년이라는 것이 멈추면 바로 다음에 이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손해가 몇 년 일어날지 모르고 그만둔 직원을 다시 불러 모으는 일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생존이 무너진 상태가 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이제 모태펀드뿐만이 아니라 R&D 예산 투자도 기업과 산업의 인재 확보와 성장의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벤처 스타트업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이 뿌려주기 시기라면서 일괄 삭감을 했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연구자들의 역량과 기술이 벤처 스타트업으로 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중기부도 깊은 고민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데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 중기부는 그 민간하고 연계한 투자 방식하고 그다음에 또 그 출연 기관들이 만들어 놓으신 기술 부분들을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가에 대한 R&D 연구, 그리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만든 R&D를 바로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화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네, 가장 시급한 과학기술 현안도 좀 존재하는데 여야 구분 없이 대선 공약으로 공이 약속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바로 R&D 예타 폐지입니다. 8월 18일 개최되었던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으로 7개 R&D 사업의 예타가 면제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격화되는 위기 속에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신속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었고, 연구 개발 투자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국가적 위기감과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민철 부총리님, 국회 과방위에서는 지난달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R&D 예타 폐지법에 초석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가재정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예타 폐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R&D 예타 폐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사업의 부실화 등을 예방할 방안들도 이미 그 법안 안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격적인 속도전을 위해서 정기 국회 내에 R&D 예타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예타가 폐지 전이라도 정책 목적으로 해서 그 R&D가 속도감을 가지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다음에 국가재정법이 지금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가 있는데 저희들도 의원님께 좀 말씀드리고 해서 그 과학기술기본법하고 같은 속도를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으로 보겠습니다. 네. 네. R&D 예산이 중요한 것이 국가 R&D 예산, 특히 벤처 스타트업들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한데 2020년부터 24년 5개년 누적 국가 R&D 연구비 지원 탑 기업들을 보시면 국가 R&D 연구비와 투자액이 분명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벡스 국가 R&D 연구비 지원이 402.4억 원, 투자 유치액 1,361억 원. 오토노머스 A2G R&D 연구비는 245.3억 원인데 투자 유치액이 521억. 그리고 리벨리온 R&D 경우에 225.4억 원인데 투자 유치액 800억. 그리고 메타가 1.2조 원으로 군침을 흘렸었던 그 퓨리오사 AI는 R&D는 128.1억 원 연구비 받았는데 국가 투자 유치액 3,310억 원에 달합니다. 탑3 기업들이 투자 유치액이 국가 R&D 연구비의 최소 2배, 그리고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는 수십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가 R&D 예산이 단순히 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산업적인 투자까지 이끌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연구자들의 역량과 그리고 벤처 스타트업들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미래의 근본이자 산업의 기초 체력인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해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인데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그리고 해방 이후 80년간 자동차, ICT 반도체, 휴대전화 등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을 키울 수 있었던 근간에 과학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승리자는 모든 것의 승리자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1935년 과학데이 포스터입니다. 일제시대. 한 개의 시험관은 전 세계를 뒤집는다. 그 엄혹한 시절에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과학기술로 민족을 지능시키고 국민들에게 과학을 보급하기 위했던 그 운동인 과학데이, 현재 과학의 날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데이의 포스터 문구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마저 대한민국에게는 과학기술 DNA가 있었습니다. 백척간두 위기의 시대에도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렸다라는 것이고요. R&D 예산 투자부터
현장 연구자 중심 R&D 시스템 개혁까지 국민 주권주의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진짜라는 점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님께 진짜 성장과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의지를 천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과학기술에 집중하고 특히 AI 대전환으로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 하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